젊은 시절에 우리는 이 집을 가득 채우기에 참 바빴습니다. 하지만 풍요롭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는 무언가를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잘 비우는 것입니다. 왜 비워야 할까요?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맑고 깨끗한 새물을 부을 수가 없잖아요. 억지로 부으면 오히려 흘러 넘쳐서 주변만 어지럽히게 되니까요. 우리 삶도 그리고 우리 건강도 이와 똑같답니다. 많은 분들이 중년 이후에 건강을 위해서 값비싼 보약이나 영양제를 챙겨 드시고 노후 자금을 불리기 위해 재테크 정보도 열심히 찾으십니다. 하지만 제가 전문가의 시선으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나쁜 것을 먼저 덜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것을 더하는 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집안에 좋지 않은 기운을 내뿜는 물건이 자리 잡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그 효능을 100%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혈관 속에 노폐물이 쌓이면 피가 잘 돌지 않듯이 우리가 사는 공간에 낡은 물건이 쌓이면 기의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미신이 아니에요. 우리 뇌의 인지작용과 호르몬, 그리고 위생학적으로도 증명된 과학적인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현명한 관리를 위해서 지금 당장 집안에서 정리하면 참 좋은 4가지 물건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청소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운과 재물운이 새나가는 구멍을 막고 주체적인 삶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약입니다. 아마 지금 서랍을 한번 열어보시면 언제 처방받았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감기약, 먹다 남은 항생제, 뚜껑을 연 지 한참 된 연고들이 굴러다니고 있지는 않나요? 보통 약은 썩는 음식이 아니니까 급할 때 써야지, 혹은 비싸게 주고 산 영양제인데 버리기 아깝다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물건을 아끼는 것이 미덕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시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몸, 특히 소중한 장기인 간과 콩팥을 힘들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약은 화학물질의 결합체입니다. 유통기한이라는 것은 약효가 90% 이상 유지되는 기간을 말해요.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히 약효만 떨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공기 중에 산소나 수분과 만나서 화학 성분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문제는 이렇게 변질된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예요. 우리가 50대를 넘어서면 솔직히 인정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사 능력인데요. 20대 때는 조금 상한 것을 먹어도 위산이 녹이고 간이 씩씩하게 해독해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간은 이미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하느라 조금 지쳐있는 상태예요. 해독 능력이 예전 같지는 않거든요. 이럴 때 변질된 약이라는 독소가 들어오면 간은 정말 힘들어합니다. 비명을 지르게 되죠. 이것을 해독하느라 막대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정작 처리해야 할 피로 물질이나 다른 독소는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유 없이 피곤하고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은 항생제와 안약, 그리고 연고입니다. 남은 항생제를 감기 기운 있네 하시면서 임의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내성균을 키우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랍니다. 또 개봉한 안약은 한 달이 지나면 세균 배양액이나 다름없어요. 그것을 소중한 눈에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찔하지 않으신가요? 재물운의 관점에서도 한번 볼까요? 아픈 사람이 있는 집에는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죠. 병원비로 돈이 나가서가 아니라 건강을 잃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흐린 정신으로는 현명한 자산 관리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 지금 당장 한번 실천해 보세요. 처방약은 복용 기간이 끝나면 미련 없이 버려주세요. 포장 없이 낱개로 굴러다니는 알약도 과감히 정리하세요. 연고는 개봉한 날짜를 네임펜으로 크게 적어두시고 6개월이 지났다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참, 버리실 때는 일반 쓰레기통이 아니라 동네 약국이나 주민센터에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환경을 생각하는 그 고운 마음 씀씀이가 결국 여러분께 복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나를 위해 독을 비우는 것. 그것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첫걸음이랍니다. 두 번째로 신발장으로 가볼까요? 혹시 편하다는 이유로 밑창이 다 닳아버린 운동화나 굽이 한쪽으로 비스듬하게 깎인 구두를 계속 신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에이, 신발 좀 낡은 게 무슨 대수라고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신발은 단순한 패션이 아닙니다. 신발은 우리 몸 전체를 떠받치는 주춧돌과 같아요. 건물의 기초가 1도만 기울어져도 꼭대기층은 1m 이상 흔들리게 되죠. 우리 몸도 똑같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유 수용 감각이라는 것이 조금씩 무뎌져요. 내 발이 땅에 어떻게 닿아 있는지 느끼는 감각인데요. 이 감각이 둔해지는데 신발 밑창까지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무의식 중에 안간 힘을 쓰게 됩니다. 발목을 비틀고 무릎을 꺾고 골반을 틀어서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원인 모를 통증이 시작됩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도 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허리가 계속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린다면 신고 있는 신발 바닥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10중 8구 뒤꿈치 바깥쪽이나 안쪽이 심하게 닳아있을 겁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가장 조심해야 할 사고인 낙상, 즉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다른 밑창은 빗길이나 물기 있는 욕실에서 스케이트 날과 같아요. 한번 넘어지면 회복하는데 수개월, 아니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고관절이나 허리를 다치면 인생 이막의 삶의 질이 순식간에 떨어질 수 있거든요. 집안에서 신는 욕실 슬리퍼도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바닥에 엠보싱이 다 달아서 맨들맨들해진 슬리퍼는 흉기나 다름없습니다. 몇천 원 아끼려다가 수백만 원의 병원비가 들 수도 있으니까요. 풍수적으로도 신발은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도구라고 해요. 낡고 더러운 신발은 나의 사회적 지위와 운을 깎아먹는다고 하죠. 반대로 깨끗하고 튼튼한 신발은 좋은 곳으로 나를 데려다주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오늘 당장 신발 수평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평평한 식탁이나 바닥 위에 신발을 올려놓고 뒤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만약 신발이 기우뚱하게 서 있다면 그 신발은 이제 수명을 다한 것이랍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 나의 소중한 관절을 위해 조금 더 좋은 신발을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쿠션이 좋고 발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신발은 활기찬 인생 이막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이자 투자입니다. 발이 편해야 더 멀리, 더 오래, 즐겁게 걸으실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주부님들뿐만 아니라 요즘 요리를 즐기는 남성분들도 많으신데요.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조리 도구입니다. 특히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과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는 꼭 정리하셔야 합니다. 프라이팬 코팅이 벗겨져서 바닥에 은색 금속이 빤히 보이는데도 기름 좀 더 두르면 안 달라붙어 하시면서 계속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에 중금속 가루를 조금씩 뿌려 드시는 것과 같아서 정말 위험합니다. 코팅이 벗겨진 틈 사이로는 알루미늄 같은 금속 성분이 고열에 녹아나올 수 있어요. 알루미늄은 우리 몸에 한번 들어오면 배출이 잘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 신장, 뼈 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여러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된 알루미늄은 뇌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나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또한 환경 호르몬 문제도 간과할 수 없어요. 오래된 코팅팬이나 흠집난 플라스틱 반찬통에서 나오는 물질들은 호르몬 교란 물질입니다. 우리 몸이 이것을 정상적인 호르몬으로 착각해서 받아들이는데 이러면 내분 비계가 엉망이 되거든요. 갑자기 살이 찌거나 면역력이 뚝 떨어지거나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담는 그릇이 오염되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유기농 채소를 드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제가 교체 기준을 딱 정해드릴게요. 프라이팬 바닥에 스크래치가 눈에 띄게 많거나 코팅이 벗겨져서 은색 금속이 보이면 즉시 교체해주세요. 플라스틱 용기에 김치 국물이 배어 색이 변했거나
냄새가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다면 미련 없이 버려주세요. 가능하시다면 유리, 도자기, 스테인리스 소재로 하나씩 바꿔나가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의 뇌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깨끗한 조리 도구에 요리하면 음식 맛도 훨씬 더 깔끔하고 맛있어진답니다. 주방은 집안의 재물창고이자 건강의 발원지라고 하잖아요. 이곳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현명한 관리입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병원비보다 프라이팬 하나 값이 훨씬 저렴하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 물건은 침실에 있습니다. 바로 너무 오래되고 무거운 이불, 그리고 높이가 맞지 않는 베개입니다. 인생의 3분의 1은 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중년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곧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을 가동해서 낮 동안 쌓인 치매 유발 물질 베타 아밀로이드를 깨끗이 씻어낸다고 해요. 즉, 잠만 푹 잘 자도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10년, 20년 된 묵직한 목화솜 이불을 아직도 고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묵직하니 눌러줘서 잠이 잘 와라고 하시지만 사실 우리 몸은 반대로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오래된 솜이불은 습기를 머금어서 더 무거워지고 그 속은 진먼지 진드기가 살기 참 좋은 환경이 됩니다. 무엇보다 너무 무거운 이불은 수면 중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뒤척이는 것을 방해해요. 그리고 가슴을 압박해서 혈액순환과 호흡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도 몸이 찌뿌둥하고 개운하지 않다면 범인은 바로 그 무거운 이불일 수 있어요. 베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솜이 다 꺼지거나 너무 높은 베개는 목뼈 경추의 시작, 곡선을 무너뜨립니다. 이는 목 디스크뿐만 아니라 긴장성 두통을 유발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죠. 풍수지리에서도 침실은 재물운이 쌓이는 공간이라고 봅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내일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이니까요. 이 공간이 칙칙하고 눅눅하면 좋은 기운이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이불은 가볍고 따뜻한 것으로, 베개는 내 목 높이에 딱 맞는 편안한 것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잠자리가 편안해지면 아침 컨디션이 확 달라집니다. 아침이 상쾌하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고,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모여서 건강과 부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과 재물운을 위해 반드시 정리해야 할 4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간 건강을 위협하는 오래된 약, 관절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낡은 신발, 몸속에 독소를 쌓는 코팅 벗겨진 펜과 플라스틱, 숙면을 방해하는 오래된 무거운 침구. 이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과거의 묵은 에너지를 털어내고 앞으로 다가올 활기찬 인생 이막을 위해 깨끗한 자리를 마련하는 아주 거룩하고 멋진 의식과도 같답니다. 물건을 비우면 그 빈자리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 공간에 여러분의 지혜와 건강, 그리고 새로운 행운이 가득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당장 작은 약통 하나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모여 위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고 건강한 중년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 이막을 위한 지혜와 팁.